오늘 할 이야기는 영화 주디. Somewhere over the rainbow. Everybody has their troubles. And I've had mine. I just want what everybody wants. I just seem to have a harder time getting it. Maybe it's about hope. And we all need that. 우리에겐 시카고로 잘 알려진 르네 젤위거라는 배우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을 맡았던 주디 갈란트를 연기한 영화입니다. 르네 젤위거가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 16관왕을 차지했던 아주 연기가 지렸던 영화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상당히 화려한 영화예요. 그 당시에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장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 나무꾼을 맡았던 배우는 알루미늄 파우더로 분장을 하다 보니까 폐병에 걸려서 잘립니다. 척종마녀 캐릭터는 얼굴이 녹색인데 얼굴에 녹색을 칠하기 위해서 구리를 베이스로 한 녹색 메이커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구리는 독성이 있는 성분이죠. 허수아비 역할을 맡았던 배우는 얼굴에 나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무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 고무 마스크가 너무 딱 붙어버리니까 이걸 뗄 때 피부가 같이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도로시는 분장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때부터 촬영을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체중 조절과 수면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로 그것들을 조절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약물 중독을 겪었던 주디 갈란트의 이야기, 영화 주디 시작하겠습니다. 주디는 어느덧 40대가 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주디는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법니다. 옛날에 그 인기는 많이 싸그라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주디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을 보며 웃고 있거든요. 주디는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가요. 여기 보니까 주디가 집이 없어.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것 같아요. 주디는 자연스럽게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우리 방 열쇠 좀 주세요 라고 해요. 우리 방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숙박비가 계속 밀려있는 탓에 짐을 다 빼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잘 수 없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주디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게 어딨냐 화를 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디 애들은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기껏해야 9살 12살로 보이는 애들이 거기 어른들의 싸움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디는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서 어딘가로 갑니다. 주디는 여기서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요. 딸이 그 약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엄마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야 이건 다른 약이야. 약을 보자마자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평소에 수면제를 먹고 쓰러진 장면을 여러 번 봤던 거죠. 아이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신라 호텔. 엄마 거기는 우리가 작년에 묵었던 곳이잖아요. 그래 근데 거긴 우릴 좋아해. 엄마 알았어. 헤이 기사 양반 신촌으로 가주세요. 주디와 주디의 아이들은 택시에서 내리고 어느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은 주디의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애들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재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애들에게 필요한 건 잠이랑 교육이야. 여기서 재워. 주디는 애들을 생각해서 꾹 참고 애들을 놓고 떠납니다. 애들은 지금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애들과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지도 못하고, 내가 키우겠다고 호기롭게 나왔지만 그럴 능력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 맡겨놓고 나와야 되는 자기의 처지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겠죠. 그런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인지 어느 심야 파티장에 갑니다. 친구네 파티인 것 같아요. 주디는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파티장에서 혼자 주인공이 바깥 풍경 보는 거는 클리셰죠. 그러던 중 어느 한 남자가 술잔을 2개를 갖고 와서 주디에게 건넵니다. 자, 맞으세요. 세계 최고의 스타가 오셨는데 한 잔 드려야죠. 세계 최고의 스타? 여기 프랭크가 왔나요? 프랭크도 최고지만 주디 갈란트보단 못하죠. 이 남자의 이름은 미키. 젊은 사업가로 주디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 둘은 대화가 즐거웠는지 밤새도록 즐겁게 대화를 나눠요. 다음 장면은 주디 갈란트가 굉장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영화 찍는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영화 관계자가 와서 햄버거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과 동시에 약을 줍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주디는 이 약을 받자마자 너 부탁해. 오늘은 잠 자야 돼요. 그러면 좀 이따 수면제 줄게. 어서 삼켜. 주디는 어렸을 때부터 스타덤에 오르고 누군가는 주디를 보며 많은 꿈을 꿨지만 정작 주디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몸이 돼버렸어요. 배고프면 식욕 억제제를 먹고,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고, 이런 반복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약물 중독인 상태입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 장면, 주디는 런던에서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주디는 일자리를 받아서 좋긴 하지만 런던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애들을 국외로 못 나가게 좀 해놨나 봐요. 애들과 함께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애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망설이고 있어요. 주디는 바로 애들에게 찾아갑니다. 잠시나마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런던으로 갑니다. 주디는 아주 큰 방이 생기고 주디의 스케줄을 케어할 전속 매니저가 생겨요. 매니저의 이름은 로잘린. 주디는 다음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푹 자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공연장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매니저는 지금쯤이면 주디가 공연 대기실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주디를 찾으러 주디의 호텔로 갑니다. 주디의 숙소로 찾아가니까 주디가 화장실에서 불안에 떨며 있었어요. 주디 매니저는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시켜주고 주디를 데리고 힘겹게 공연장으로 갑니다. 잘리나 우리 어디가? 공연 첫날이에요. 아 맞아 그렇지. 무대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관객들을 보고 주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못하겠다. 야. 무슨 소리예요? 못하겠다니. 다들 당신 노래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입 바짝 말아서 안 되겠어. 잘할 수 있어요. 내 말 들어요. 잘할 수 있어요. 들어가요. 주디는 밀려서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무대에 올라간 주디는 0.5초에서 1초 정도 긴장을 했지만 금세 표정이 바뀝니다. 헬로 여러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오, 당신은 내가 특별히 더 기억할게요. 처음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할 건 제가 겨우 2살 때였어요. 근데 도중에 아빠가 절 끌고 가셨죠. 제가 같은 노래를 5번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끌고 가셨나봐. 마침 뒤에 밴드 악단도 있네요. 뭐 있으면 써먹어야죠. 하이보이. 공연을 잘 마무리했고 뒷문으로 주디가 나왔는데 주디의 열렬한 남성 팬 2분이 친구로 보이는 2분이 사인을 부탁합니다. 오늘 너무 멋지셨어요. 사인 한 장 해줄래요? 이들의 표정을 보면 이들의 팬심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고 어릴 때부터 주디를 보며 동경의 마음을 키웠던 사람 같아 보였어요. 주디가 그런 자신의 팬들을 보고 혹시 괜찮으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저희랑요? 아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야 너무 좋죠. 야 새끼야 여 근처에 문 연 곳 있어? 화요일 밤인데 문 연 곳이 있을까? 곤란한데 그러면? 곤란하면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겠죠. 맞지? 그치. 오케이 좋아요. 앞장서시죠 신사분들. 그래서 이 팬분들이 호기롭게 식당을 갔는데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배우 가수가 밥을 먹자고 했는데 자신 있어 하는 곳을 데려갔는데 문이 안 열린 거야. 그 식당이. 당황하지. 야 여기 열릴 줄 알았는데. 괜찮아요. 여기 도시 구경할 기회가 없었는데 덕분에 구경 잘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오믈릿 만들어 드릴까요? 집에 초대를 했고 이들은 주디를 위해 오믈릿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또 오믈릿을 망쳐버렸어. 오믈릿을 망쳐버린 것 같아. 이 미친 똥손아. 여기다 크림을 넣었거든. 그래? 크림을 왜 넣어? 더 맛있게 하려고. 야 니들은 요리하지 마라. 오믈렛이 망쳐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주디가 그걸 보고 달려와서 대신 펜을 잡습니다. 오믈릿 안 되면 스크램블 해먹으면 되죠. 주디 개착해. 펜 2명이랑 주디 셋이서 술도 한 잔 곁들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즐겁게. 너무 고마워요. 바보 같은 둘 보고 있으면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요. 날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주디는 이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이 장면이 끝납니다. 주디는 한 TV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할리우드에서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겪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가장 큰 나의 행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런던에 같이 와 있나요? 아니요. 학교 다녀서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뭐가요? 양육권 분쟁이요. 다들 저에 대해 멋대로 상상하죠. 가상의 존재처럼. 하지만 전 무대에서만 주디 갈랜트일 뿐 나머지 시간에는 한 가족이 일원일 뿐이에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땡큐. 인터뷰 후 이제 주디가 다시 무대 위에 올라가야 될 시간이 왔는데 주디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디의 매니저 로잘린이 주디를 애타게 찾아요. 주디 봤어? 주디? 너 주디니? 주디를 발견했는데 밖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봐요. 주디 지금 12시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당신 노래 들으려고 청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술이나 한 잔 더 돌려. 나도 한 잔 더 주고. 저도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무대 대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주디 어떤 문제가 있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 위해서 제발 무대에 서주세요. 참 고상하게도 협박하네. 알았어요. 딴 사람에게 공연 부탁할게요. 로니에게 공연 부탁할게요. 그건 죽어도 안 돼. 하기 싫다면서요. 딴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에 주디는 옷을 당장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늦은 무대에 몇몇 관객들이 짜증을 표현을 해요. 늦으셨네. 왜요? 집 가서 엄마 자장가 더 듣고 싶어요? 술이나 더 해요. 내가 살게요. 여기 한 잔.
그때 밴드가 살짝 반주를 넣습니다. 아, 이 곡 시카고예요? 뭐지? 여기 악보에 샌프란시스코라고 써있어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노래나 불러요. 뭐야, 또 당신이야? 당신 술이나 마시라고. 너가 다 마셔서 없어. 그렇게 하면 내가 노래를 어떻게 불러? 당신이 올라와서 공연해. 무대 분위기는 십창났습니다. 다들 야유를 하고 내려와! 그리고 주디의 과거 회상신으로 돌아갑니다. 10대 시절 주디는 무대 관계자에게 고소합니다. 저 어제 18시간 일을 했어요. 이젠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이름은 프란센스 검. 뚱뚱한 촌뜨기. 네 아빠는 게이. 엄마는 돈에 눈에 먼 여자지. 이제 네가 누군지 기억나? 죄송해요. 촬영 지연시켜서 죄송해요. 우린 널 좋아해. 죄송해요. 마음을 다해 노래해야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 영화 관계자 늙은 남자의 손이 주디의 가슴 가운데에 향합니다. 보기가 굉장히 역겨워요. 마음 여기 있어. 이렇게 안타까운 해상신이 좀 끝나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무대의 관리자는 단호한 말투로 주디에게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으면 공연을 취소했을 거라고. 혹시 모르니 의사한테 가보세요. 제가 의사 추천해 드릴게요. 주디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습니다. 혹시 수술 받은 적 있어요? 기관 절개술이요. 2년 전에 살기도 했죠. 그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우울증은 뭘로 치료하시죠? 4번의 결혼이요. 비타민 주사 놔드릴 거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에요. 실은 저도 어릴 때 도로시에게 흠뻑 빠져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주디가 또야? 또 나를 자기 환상대로 바라보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남자애들 갈래버리 좋아하죠. 아니에요. 개를 돌봐주는 모습을 반했어요. 그래도 뭐 내가 만난 사람 중엔 가장 영국인 다우시네. 주디, 좀 더 자신을 돌봐야 돼요. 알았죠? 응? 응. 그렇게 주디가 치료를 마치고 자기의 젊은 애인인 비키와 걸으면서 대화를 나눠요. 비키는 자신의 사업 얘기를 꺼냅니다. 주디, 그 사람 기억나? 당신과 꼭 일하고 싶어 했던 전국에 500개의 극장 체인을 만들고 이름을 주디 갈렌트 영화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매출의 10%를 받는 거야. 당신은 그냥 개관식 참석만 하면 돼. 10%? 다른 일을 하는 거 없고? 투어도 안 해. 그럼 빚 갚고 집 사고 애들도 매일 볼 수 있어. 미키 나 너무 기분 좋아. 주디는 다시 행복한 감정을 품고 공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공연 또 무사히 환호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잘 됩니다. 주디가 호텔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남편 시드였어요. 시드가 주디를 찾아온 까닭은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겠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디는 그럴 수 없다. 아이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드는 단호했고 근데 애들도 나랑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그게 걔들의 진심이야. 주디는 그 대화에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서 호텔방으로 갔는데 자기의 애인 미키가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디가 미키를 보고 행복해하며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미키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당장 보내야 해. 양육권 소송을 해야 되는데 빨리 줘야 돼. 자기야, 사실 일이 잘 안 됐어. 계약이 틀어졌어. 노래 또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나 투어 못해.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애들로 돌아가야 돼. 애들과 함께 나 살아야 된다고. 나 최선을 다했어.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견이 잘 맞지 않았어. 왜? 뭐라고? 왜라고? 너가 공연에 늦고 와 관객들에게 욕하는 걸 아내들이 신문으로 봤어. 그리고 그걸 말렸대. 뭐라고? 이 계약 내가 망쳤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자기 생각은 어떤데, 미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됐어. 자기도 좀 술 좀 줄였으면. 그러니까 내 탓이라는 거지? 아니야, 그런 뜻 아니야. 아니긴 맞잖아. 그래, 당신 탓이야. 주디는 미키와의 대화에서도 뛰쳐나가요. 주디는 무대에 올라가지만 굉장히 불안했고 불안한 음정에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관객들은 그런 주디를 보고 조롱을 하고 이렇게 무대 장면은 끝납니다. 주디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요. 아빠를 만났어. 만약에 너희가 지금 거기서 사는 게 괜찮다면 거기서 살겠다고 엄마한테 말을 해도 돼. 그럴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주디의 딸은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럴게요, 엄마. 그게 너희 둘 다 원하는 거니? 네.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엄마 괜찮겠어요? 응. 딸의 전화기가 끊기고 주디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와서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무대가 다 망쳐졌으니까 자기를 케어했던 매니저 로잘린과 같이 연주를 했던 연주자 한 명과 작별 인사 겸 식사를 같이 나누고 주디 대신에 론이라는 사람이 그 공연을 맡아서 해요. 그 공연에 나도 가도 될까? 로잘리는 주디와 함께 무대 뒤편에서 대기를 하고 로잘리는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주디는 무대에 오르려는 로니와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 멋진 공연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니는 고맙다 얘기를 합니다. 무대 뒤에서 로니가 이제 기타를 조율하고 있는 동안 어렸을 때 어른들의 억압에 정말 하기 싫은 일 투성이었지만 무대 한 번에 관객들의 반응에 즐거워했던 자기를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로니에게 한마디 합니다. 로니, 내가 혹시 노래 한 곡 해도 될까? 다시 네 무대에 설 기회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 공연을 망쳤거든. 로니는 잠깐 고민을 하지만 다시 웃어줍니다. 여기 사람들 다 당신 보려고 표 산 거예요. 들어가세요. 땡큐. 정말 로니 좋은 사람입니다. 주디는 무대로 향합니다. 아까 그 주디를 좋아했던 팬 2명이 주디가 나온다는 걸 알고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디는 아주 자신있게 노래를 부릅니다.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브라보, 앵콜을 부릅니다. 주디는 무대 끝으로 가서 앉아요. 다음 곡은 뭔가가 이루어지는 노래는 아니에요. 늘 꿈꾸던 어떤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얘기죠. 어쩌면 그렇게 걸어가는 게 우리 삶일지도 몰라요. 이건 희망에 관한 노래예요. 누구나 희망은 필요하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울컥해서 중간에 노래를 멈춥니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고 그런 주디를 침묵하며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디와 함께 밥을 먹었던 열렬한 팬 2명 중 1명이 일어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 팬의 노래를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Over the Rainbow를 부릅니다. 뜨거운 박수와 그걸 바라보는 주디의 울컥거리는 와중에 웃는 모습과 함께 화면은 검해지고 자막과 함께 영화가 끝납니다. 주디 갈랜트는 런던 콘서트 6개월 뒤 사망했다. 그녀의 나이는 47세였다.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밝고 아름다운 노래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슬픈 노래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은 영화 내내 그녀의 불온한 삶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장면에 그 불안하고 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존재다.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를 스토리텔링하는 영화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영화 제목을 주디가 아닌 Over the Rainbow라고 바꿔도 되게 슬플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마지막에 감정이 북받쳐서 노래를 이어가기 힘들어할 때 관객 한 명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장면이 솔직히 좀 클리셰인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장면이 저는 싫진 않았어요. 1940년대 배우들을 착취했던 할리우드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더러운 이야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계속 불안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발 그러지 마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쭉 봤습니다. 어쨌든 Have a good day.